루퍼트로 덕분에 영국 파키스탄 무슬림 알갱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루퍼트 로우가 독립적인 의원 자격으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속지 마세요. 이것이 아마추어 보고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법률팀도 참여시켰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이 조사에 대해 여러 번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리아 칸도 그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슬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일부 무슬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요청받았습니다. 그녀는 루퍼트 로우에게 초청받아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녀의 영상 클립을 직접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제 채널에 모셔서 더 자세하게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퍼트 로우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 말은 이건 확실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를 두고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사들을 내보내고 루퍼트 로우에 대해 신랄하고 부당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디펜던트의 이 헤드라인을 보세요. 루퍼트 로우는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건 주류 언론 매체들이 그 2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보고서는 3,5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루퍼트 본인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누리아 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방금 GB 뉴스에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죠. 우리는 또한 법적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힐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거군요. 정말 길고 힘들고 고된 1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글을 읽을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네, 저희는 이 보고서와 관련된 립갱단 학대 피해자의 아버지인 말론 웨스트 씨와 이야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과 바로 연결되지 않아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말론 웨스트 씨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누리아 칸 씨가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누리아 씨, 우선 매우 흥미로운데요. 먼저 좋은 저녁입니다. 다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아 씨는 정말 상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점점 더 소중하고 인기 있는 게스트가 되고 계십니다. 이 집단 성폭행 사건 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낙담시키고 증거를 파괴했으며 일부는 네트워크의 적극적 일원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아이들을 인신매매범 가정에 배치했고 NHS는 성적 학대 징후에도 조치 없이 아이들을 다시 학대자에게 보냈습니다. 학교들은 명백한 보호 우려를 무시했고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퇴학시켰습니다. 집행유예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 조직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파키스탄계가 많았지만 소말리, 이란, 시리아, 터키 및 기타 무슬림 출신의 소규모 그룹들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무슬림이 비신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최고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는 꾸란 구절에서 비롯된 무슬림 우월성 교리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이슬람의 충성과 단절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무슬림에 대한 적대감, 남성 우월주의, 강제결혼, 동의 연령 기준 부재, 여성의 성을 위험하게 보는 인식을 요구합니다. 비무슬림 포로와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노예 제도와 종교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위계 질서, 그리고 정복된 비무슬림이 하위 계층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화적 현상이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기사는 201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백인 소녀들은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강간범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국의 아시아계
파키스탄계 무슬림들의 아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 중 90%는 파키스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파키스탄의 미르푸르라는 특정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취약한 영국 소녀들을 강간에 수감된 영국의 파키스탄계 남성들의 아내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슬림 우월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내들조차도 그 소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꾸란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하고 악명 높은 질밥 구절이 무슬림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무슬림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몸을 가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소위 희롱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무슬림 작가가 강간범 가족들을 설득해 이야기를 듣자 베일 쓴 아내들은 그 소녀들과 부모도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슬람이 서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들이 거리에서 걷고 놀고 혼자 학교에 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서구 문화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성들이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어떤 취약한 아이나 소녀, 여성에게 동물처럼 반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소녀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으면 스스로 그런 일을 불렀다고 생각하며 꾸란의 근거에 성추행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마르, 즉 두 번째 칼리프이자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실제로 한 번 비무슬림 노예 소녀를 성폭행했고 라마단의 거룩한 달 동안 금식 중에도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 다른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금식이 깨졌는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중에는 무슬림 남성들이 아내나 성노예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은 피해자들을 더럽다고 표현하며 그들이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루야 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 더 좋은 상황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안에 담긴 일부 세부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저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증언을 하고 또 영국의 파키스탄계 가정들 이 맥락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는데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것이 분명히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번 조사의 의미이며 제가 루퍼트 로우 씨에게 영원히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까지 나온 어떤 보고서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2 KC 보고서와 비교해보세요. 이 보고서는 마침내 종교적, 영적 학대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즉, 이슬람이 실제 학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저뿐 아니라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게 특정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졌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이 구타를 당할 때 꾸란의 특정 구절들이 인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담긴 암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부를 때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을 백인 쓰레기나 창녀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맥락에서 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들의 언어로 백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이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샤리아 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녀들을 아내처럼 대했으며 꾸란에 따라 때릴 수도 있었고, 학대가 심해져서 인신중절이나 다른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5피트 뒤에서 걷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피해 생존자들이 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루밍 갱단이 테러 조직처럼 운영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어야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그들이 신병을 모집하고 이념과 정당화 방식이 이슬람 테러리즘을 다룰 때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가 지하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비무슬림에 대한 전쟁을 벌인다는 개념이 성노예를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토착민뿐만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영국 국가까지 굴욕을 주고 싶을 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성적 전쟁과 똑같아요.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전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릴까봐 두려워서인가요?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이런 일을 지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본질적으로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동보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나타났어요. 나는 이것을 사회복지기관에 넘기지 않을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나 의료, 교육기관에서도 이 문제가 간과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질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나라에서 25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해당됩니다. 149개의 지방자치구에서, 즉 영국 전체 자치구의 4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학대의 대부분이 실제로 노동당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인종차별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설명이 아니며 곧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일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에도 있었고 실제로 경찰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은폐한 사람들뿐 아니라 실제로 가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당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에 행동하지 않은 건 노동당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들은 유권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고 이 일에 연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정치인들이나 노동당이 그것을 은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수당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보수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지점에서 서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같은 일이 호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호주 오기 전이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TV 어딘가에서 한 정치평론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블레어 정부 이후에 토리당은 어떻게든 블레어 정부가 가져온 변화를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주의 원칙을 버렸고 이제 세상은 다문화가 될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나아가자고 했죠. 이제 호주를 보면 우리의 연합, 즉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은 원래 더 민족주의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스펙트럼에서 우파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정부 이후로 그들 역시 좌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두 주요 정당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존재해야 했던 균형, 즉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줄 우파와 좌파 정치 사이에 완벽하고 건강한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단적으로 좌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결과 무관심, 냉담,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에 눈을 감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보냈던 방고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들은 여자아이들을 이용했어요. 그들은 난민들에게 영국에 오라고 호소하기 위해 여학생들을 이용했어요. 이건 정말 뒤틀렸어요. 차마 안녕하세요. 그리고 웨일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난민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들은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있어요. 나라를 떠나는 건 어렵지만 웨일즈는 여러분이 환영받도록 돕고 싶어요. 웨일즈 난민위원회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웨일즈는 안식처의 나라로 여겨져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웨일스 난민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광고는 웰시 위원회에서 내놓은 광고입니다. 아무튼
다시 누리아 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피터. 하지만 확실히 전반적으로 특정 소수 민족 가해자를 다룰 때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 이후로 집단 기반 아동 성착취를 인식하거나 경고 신호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심지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취약한 소녀일 수 있겠다고 생각될 때조차도요. 그리고 그녀가 알다시피 약물을 남용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는 경우에도요. 하지만 사건을 종결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녀의 행동만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여전히 더 나아가서 사건을 조사하고 보호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대학에 나타나지 않은 것부터 사회복지사들의 무시하는 태도, 심지어 연루된 경우까지 모든 면에서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이런 일들과 결혼까지 했죠. 이 조사에서 나온 일부 증언을 들어보거나 읽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루밍갱단 피해자들의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집단에 깊이 연루된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취재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취약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주로 10대 후반이며 복잡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센터에서 받아들이려는 경우였습니다. 그게 교도관이 수감자를 학대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특히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학대하는 경우라면요. 그거랑 뭐가 다르죠? 위탁 가정이 있는 것보다 스스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혼자 쓸 수 있는 작은 방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종류의 일자리에 사람을 모집하는 건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런 강간 조직 근처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자매나 형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에 지원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1년 전쯤 이와 관련해 끔찍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아 씨,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슬람의 왜곡된 모습일 뿐이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렇게 예배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왜곡된 이슬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주류 무슬림 공동체보다 무함마드의 이슬람에 더 가깝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지만 이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영국 소녀들에게 대규모로 일어났고 무슬림 표를 얻기 위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종교를 믿었습니다. 이 조사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인용한 바로 그 구절들, 그리고 한 동료, 전직까지도 인용한 그 구절들입니다. 아얀 히르시 알리 같은 무슬림들과 이 종교를 연구한 이슬람 전문가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있었던 내부 고발자들까지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구절들과 혐오스러운 타자와 그리고 이슬람이 비무슬림 여성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야말로 제가 처음에 이 종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여성으로서 꾸란이 비무슬림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무슬림 여성들이 왜 처음부터 몸을 가려야 하는지 읽으며 참을 수 없었어요. 무슬림 여성들은 괴롭힘을 피하려고 가리지만 다른 이들은 그런 일이 당해도 된다는 식이라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루밍 갱단들을 다시 보면 그들은 영국 소녀들, 시크교 소녀들, 힌두교 소녀들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비무슬림이라는 점이에요.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을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피터,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종교적 학대가 이 일에 큰 역할을 했고 이는 이슬람 경전 자체에 의해 허용된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법률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데 거의 진전이 없고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부 여당과 노동당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노동당 부대표도 그것을 dog whistle 정치라고 불렀죠. 이제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실행될 것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법적 조사로 보도된 이 조사는 고펀드미에 모금된 60만 파운드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모였고 그들은 사설 기소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아 칸. 저는 정치 정당들, 특히 노동당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행히도 독립적인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 부분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요. 이 가해자들의 사고방식과 동기를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려야겠네요, 피터. 저는 국가조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국가로서 그리고 기득권으로서 우리는 이슬람에 손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똑같이
저도 동의해요. 저는 법적 조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가고 꾸란 구절 일부를 인용하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다룰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루펄 로우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쓴 게 전혀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누리야, 제게 정말로 눈에 띄었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 실패가 이 스캔들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연이은 정부들은 민족적, 종교적 양상을 직시할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노동당은 특히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당은 처음에는 공개 조사를 거부했고 광범위한 회의론 속에서 절차를 지시하라는 압력에 못 이겨서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표밭을 지키려 어린 소녀들을 희생시켰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점에서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문제를 슬쩍 피해가려 할 것입니다. 몇 가지를 인정하고 가해자 인종 기록을 약속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트라우마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슬람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극단적 무슬림 사고방식이 꾸란을 이용해 백인 노동계급 소녀를 착취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며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구 집단을 더 조사하겠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다루고 싶다면 경전과 이슬람이 이런 수준의 학대와 성폭력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맞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나라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아동보호 담당 상관이나 장관이라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원로들에게 굽신거리며 바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은폐해온 그 지방자치단체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리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 영국 경찰서의 행동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 남자의 딸은 납치되어 파키스탄계 강간 조직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구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저는 이런 부당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국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해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단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5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당신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은 뒤 체포해 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밖에 앉아 있었고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미국인들이 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법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특히 법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 자녀가 남자들에게 학대당하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을 말하면 곤란하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저는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후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게 한 20분 정도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돼서 이번에는 벤이 도착했고 두세 명의 경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저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저를 보통 혐의를 고지하는 곳이 아닌 유치장 근처 방으로 바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었어요. 30분쯤 후 그들이 와서 가자, 너 간다며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저를 경찰관들 사이로 데려가 작은 경찰서 일반 출입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경고했어요. 만약 제가 다시 그 아파트에 오면 스토킹으로 체포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스토킹법이 막 생겼거든요. 아시죠? 아주 엄격한 법이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풀어줬어요. 만약에 당신이 제 딸이 거기 있어요. 제 딸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녀가 거기 없다고 하나요? 아니면 그녀가 거기 있고 싶어 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저에게 말하던 방식, 저를 위협하던 말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왜 제 딸을 데려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데리고 나오기 싫다면 왜 제가 딸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돌아왔어요. 제가 말했죠. 당신들은 인종 때문에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인종 때문에 사람들을 겨냥하다니.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이 경찰관들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저는 그의 딸이 미성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상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죠?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들은 다 성인 남자들입니다. 이게 이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몇몇 나쁜 사람들이 왜곡된 이슬람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루밍 갱이나 이런 갱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슬림 여성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그루밍 갱이나 강간갱 현상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들이고 독일에서는 시리아인들과 터키인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다시 시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스페인에서는 모로코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힌두 강간갱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모든 공동체에는 성범죄자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은 서구에서 목격되고 관찰된 매우 독특한 현상이며 주로 무슬림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일까요? 이 무슬림 여성이 사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체계화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체계화했을까요? 무슬림과 그들의 적들 사이의 정당한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범죄자이고 이는 무슬림과 적들 간의 정당한 전쟁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땅에 반한 것이고 심지어 공격자입니다. 즉 인간과 신념을 침해하는 침략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장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이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 대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이를 러브 지하드라 부르며 어디서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군대의 지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무함마드는 유대인 여성들을 동료 병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 한 명은 이 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피아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무슬림 병사에게 선택되었고 무함마드는 이 이야기를 지휘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언자시여, 그녀는 사피아이며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녀를 불렀고 그녀가 오자 다른 두 성노예를 원래 지휘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돌려주시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숭배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성욕이 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무슬림들도 그들처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 후에 위선자들,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시아 동쪽에서 여성을 데려와 오른손이 소유한 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들에게 이슬람을 위해 방을 내주고 그 여성이 오른편의 지배자로서 즐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슬람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내이거나 오른편의 지배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와 함께 있는 오른편의 지배자는 전쟁의 속도의 결과입니다.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들의 주장 제시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이슬람과 직접 연결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오직 전쟁 행위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이 현상이 서구 전역에서 무슬림 남성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말했듯이 스페인에서는 모로코인들,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들, 독일에서는 시리아인들과 터키인들,
스웨덴에서는 시리아인들이 항상 비무슬림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여기가 다룰 이슬람, 아니 다룰 하르브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다룰 하르브는 이슬람 교리가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룰 이슬람, 다룰 하르브. 다룰 이슬람은 이슬람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룰 하르브는 전쟁의 집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슬림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무슬림이라도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전쟁의 집에 살고 있어. 여기는 이교도의 나라, 이교도의 땅이야. 그들은 내 민족을 인종차별하고 이슬람을 싫어하고 내 종교를 조롱하고 내 예언자를 조롱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과 전쟁 중입니다. 많은 무슬림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전쟁 중일 때 포로로 잡은 모든 여성은 노예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슬람의 정확한 가르침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슬람에 그런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슬림 남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 강간 집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강간 집단이나 시크교 강간 집단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수하 성애자이나 힌두교 강간범을 보면 그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무슬림 PDF들이 자경단에게 잡히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내 종교에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종교로 위장한 정치 이데올로기 안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것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루퍼트 로우만 공격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추정에 따르면 약 25만 명의 소녀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세대 전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세대 전체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를 체포한 경찰관 이야기는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거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면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적인 일입니다.